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퀵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쿠팡 퀵플렉스를 시작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편집 없이 원테이크로 가는 그런 영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좋은 라우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좋은 라우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캠프에는 대다수는 좋은 라우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 좋은 라우트다, 나쁜 라우트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올 아파트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올 집원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올 아파트, 신축 아파트 한 단지, 뭐 두 단지를 갖고 있는 그런 라우트가 당연히 좀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라우트는 나한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자차 플렉스를 충분히 경험하실 필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자차 플렉스를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 일에 대한 난이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간접적인 경험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택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뭐 평균 한 2,500선 정도가 필요할 것이고, 신차로 내렸을 경우에는 약 3,500만 원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크다면 크다,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택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삶의 여유가 있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차 플레스 충분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택배를 하기 위해서 근력과 지구력, 그리고 기초 체력, 강인한 정신력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000보를 걷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10,000보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10,000보가 그냥 편안하게 걷는 10,000보가 아니고, 계단을 걷고 뛰고 빠른 경보로 움직였을 때의 10,000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1,000보를 걸었을 때와 10,000보의 차이는 10배거든요. 이 차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무거운 물품을 들고 걸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쌀 20kg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음료수 2박스라든지, 20kg짜리 고양이 모래라든지. 참고로 저는 고양이 모래가 제일 싫습니다. 진짜 고양이 모래. 제가 정말 동물들 좋아하는데, 이 택배를 하면서 고양이가 조금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중을 내가 들은 상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근력과 지구력, 기초 체력, 그리고 퍼지지 않는 이 강인한 정신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강인해도 이 육체가 망가져 버리면 이 정신력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 체력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택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택배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 체력은 다지셔야 됩니다. 헬스를 하시든 조깅을 하시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그리고 세 번째, 차종 선정.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내가 택배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가 100%입니다. 한번 완충을 하고, 물론 이제 가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완속으로 충전을 해놨을 시 금액은 저 같은 경우 한 8,800원 정도가 나오고요. 주행 가능 키로수는 240km가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동을 단 한 번도 끄지도 않거든요. 물론 에어컨을 1단을 틀어놓은 상태고요. 게이지상으로 절반은 무조건 남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서 캠프까지, 그리고 캠프에서 제 배송지까지 거리가
하루 평균 제가 한 100km 정도를 타는데 물론 짐을 실은 상태에서요. 그런데도 남으니까 택배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무조건 전기차입니다. 근데 저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고 차후도 생각을 한다면 전기차보다는 가스차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택배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차종 선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택배가 쉽지 않다는 거. 물론 제가 일반 택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일반 택배는 잘 모르겠지만 퀵플렉스만 한다고 했었을 때는 택배만 한다고 했었을 때는 전기차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업체 선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원이 많은 업체, 그리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 내가 갑자기 쉬어야 될 때 그것을 땜빵 시킬 수 있는 업체. 물론 이것도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은 날 마음대로 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업체 관리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뺄 수는 있지만 급작스럽게 사람은 항상 일이라는 게 갑자기 터지게 되잖아요. 뭐 예고하고 일이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을 때 그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물론 이제 수수료도 중요하겠죠. 이 업체 선정은 직접 많은 발품을 팔아보시고 여기저기 면접도 다녀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인터넷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서만 나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갈 것이 아니고 물론 좋은 업체도 있고 나쁜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선별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수고스럽겠지만 많이 돌아다녀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 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체거든요. 제가 속해 있었던 업체는 괜찮은 업체였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조장님도 그렇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었고 많은 편의를 봐줬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정말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캠프별 차이는 있겠지만 주차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주차 문제가 뭐냐고 하냐면 지금 현재 통소분으로 바뀌었거든요. 통소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었을 때는 이미 통소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전에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앞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 라우트가 100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0A, B를 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C, D는 다른 분이 도시겠죠? 그럼 이 롤 대차에 A, B, C, D 이렇게 따로따로 소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왔었대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내 차에 까대기만 치면 되는 거겠죠. 근데 현재는 100, A, B, C, D 이렇게 통째로 옵니다. 여기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이제 캠프가 엄청 크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차를 다 할 수 있으면 주차를 다 못하게 되면 이제 선입차, 후입차가 나눠지게 되겠고 이런 소분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갉아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라우트가 수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체력을 정말 많이 까먹습니다. 자, 600개 이제 A, B, C, D를 합쳐서 600개 1회전 때 600개의 물량의 까대기를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 600개를 까대기를 다 치고 내 거가 300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라우트를 타시는 분께 300개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다 소분을 하고 내 차에 와서 또 까대기를 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갉아먹는다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전을 돌아야 하는 문제와 프레시백 수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베테랑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처음 택배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거를 알고 넘어가야지만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은 소중하거든요. 물론 제 돈과 시간도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쿠팡 큐플렉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라고. 자, 쿠팡은 주간 같은 경우에는 1회전과 2회전을 돌아야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들, 택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보들은 생판 모르는 지역을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물론 물건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적재를 잘해도 초반에는 물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저도 승질이 나서 탑안에서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고 발로 차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회전을 돌고 2회전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2회전 때 이제 물건을 또 실어서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같은 집을 다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1회전 때 내가 150가구를 치고 들어왔는데 2회전에 분명히 물량은 1회전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적은데 1회전 때 150가구를 돌았는데 2회전 때 한 120가구를 돌아야 돼요. 물론 수량은 뭐 한 개, 두 개씩 들고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죠. 물론 이거는 라우트 차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라우트별로 뭐 이건 워낙 세폭이기 때문에 이건 100%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1회전을 돌고 2회전을 돌아야 하는 이런 시간적 압박. 왜냐면 2회전에 무슨 시간적 압박이 있냐면 정말 되게 잘하시는 베테랑 분들은 당연히 이게 상관이 없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회전을 치고 들어오면 물건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건이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2회전 때는 신선이 나오거든요. 신선이 이제 8시까지 돌아야 되는데 1회전 물량이 남은 상태에서 신선을 8시까지 먼저 치고 그러다 보면 늦어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라우트를 적응을 하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이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강인한 정신력이 여기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6번 문항에서 이 강인한 정신력이 이 2회전을 돌면서 이 늦게 끝나고 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그러한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아픈 건 쉬면 나아요. 근데 이 정신력은 자꾸 데미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택배업계 주 5일제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되게 단순한 계산이죠. 이건 돈 계산이. 자, 내가 지금 택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한 600에서 600 이상을 벌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 5일제로 변경이 된다라고 치면 되게 단순하죠. 주 한 달에 26일을 일하다가 22일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빠지는 날은 4일이 되겠죠. 빠지는 날은 4일이 되는데 하루에 내가 25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4일로 치면 그게 100만 원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700만 원을 벌던 사람인데 6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돈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물론 주 5일제로 환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닌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택배업계 주 5일제 나쁘지 않아요. 주 5일제는 육체적인 이런 휴식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올 수도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돈만 생각하신다면 주 5일제가 약간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차를 화물차를 이렇게 일시불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올 할부를 끊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차값이 약 한 50만 원 정도 빠진다라고 그냥 단순 계산하고 거기서 유류비 빠지고 그러면 차 밑으로만 한 달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나가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크게는 100까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벌어가지고 고생 진짜 뒤지게 해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었는데 차 밑으로 100만 원 빼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500벌이 정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 제하고 내가 한 달에 평균 500만 원을 순수익으로 받고 있다. 내 통장에 500만 원이 꽂히고 있다라고 하시면 택배업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700 이상 그리고 1000만 원도 버시는 분들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도 실제로 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700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정도 벌려면 정말 몸 갈아 넣어야 돼요. 지금 뭐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건 안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이런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뭐 지금 알고리즘이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돈 이런 어떠한 새로운 직종을 알아보시는 분들 알고리즘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누구나 따라하면 10분 만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네 뭐 몇백만 원을 버네 그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택배는 되게 정직하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사용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부하도 많이 올 것이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쉽게 돈 버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의 회사 사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도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잠 제대로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택배업계는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몸을 그만큼 많이 갈아 넣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런 거, 나는 몸이 좀 편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하는 만큼 벌어가는 일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용접 일을 했었었는데, 용접 일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쓰고 3D 노가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제가 일당으로 나갔었을 때도 제가 하는 만큼 벌어요. 제가 좀 쉬고 싶으면 수익은 떨어지는 거고, 내가 좀 돈 욕심이 있다. 이번 달은 좀 많이 벌어야 된다. 좀 타이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버는 거고. 당연히 몸은 그만큼 써야 되겠죠. 몸을 써서 한다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도 이제 아이들을 있고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CJ 온에 지금 출근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퀵플렉스를 그만두는 이유가 몸이 힘들고 이렇게 라우트가 힘들고 그런 거는 다 적응을 한 상태였어요, 현재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야간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주간에는 좀 볼 일이 반드시 봐야 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야간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야간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퇴사를 한 경우고 현재 저는 그래서 화물차로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어차피 화물차를 샀기 때문에 화물차로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놀 수는 없어서 지금 CJ 온에 출근 중입니다. CJ 온에 어제부터 첫 출근을 했고요. 오늘 좀 이따가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단가는 현재 1,500원에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한 80개 정도를 했습니다. 15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근데 큐플렉스를 하다가 CJ 온에로 넘어오니까 아무래도 짧은 경험이었지만 도움이 됐는지 지금 현재 CJ 온에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에 한 개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79집을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좀 더 CJ 온해를 해보고 나서 이 CJ 온해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쿠팡 퀵플렉스 나쁘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나쁘다라고는 말은 못한데 왜냐면 다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존재하잖아요. 육체도 틀릴 것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릇도 틀릴 것이고 체력도 틀릴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알아보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차 플렉스 충분히 경험해 보시고요. 기초 체력, 강인한 정신력 반드시 필요하고 택배만 하신다고 가정하면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요. 캠프별 차이는 있겠지만 주차 문제 이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가 처음이신 분들은 2회전을 돌아야 하는 시간적인 압박 문제 그리고 이 프레시백을 수거해야 되는 이런 수고스러움 프레시백을 수거를 해서 프레시백을 까고 쓰레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일의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돈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택배협회가 현재 주 5일제로 변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저희 부모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돈이 많아 봐야 내가 어디 다리 하나 불구가 됐다든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내가 엄청 많은데 내가 장애인이야. 내가 어디가 다쳐고 팔다리 하나 못 써. 그러면 좀 사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는 우선 건강. 건강이 있어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또 돈도 쓸 수 있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택배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언제나 웃으면서 편안하게 돈 많이 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이런 경험한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솔직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